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달 들어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4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달러 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달러당 원화 가치가 1,400원대를 기록한 오늘 외화 당국이 외환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메시지를 배포했습니다. 키움증권이 1,500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수요 예측에서 1조 원 넘는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주문이 몰리면서 최대 3천억 원까지 증액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잡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세나의 추천 종목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하는데요. 오늘 김성규 고수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고수님 모셔볼게요. 고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온트레이딩 AI에서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AI인 세나와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급락하고 어렵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이 국내 증시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힘든 시장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무려 2%나 빠졌는데요. 믿었던 삼성전자마저 8만 원을 깨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매매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장 매매 포인트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하방의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데 가장 주력하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날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봤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선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크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매일 아침 세나의 종목 받아보시고 매매해 주시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우리 김성규 고수님과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나가 추천해준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세나가 오늘 추천해준 첫 번째 종목 고려아연입니다. 자, 고려아연 종목 실적 70점으로 좋은 점수 기록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2조 4,26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5점 나왔습니다. 재련과 비철금속 쪽 종목이고요. 또 어제, 오늘 시색 아주 크게 나오면서 모멘텀적으로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자, 차트적으로는 60점 나왔고요. 수급적으로는 70점 기록했습니다. 기관에서 4월 4일부터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 최근에 4월 9일부터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60점, 종합점수 65점으로 오늘 가장 좋은 종목으로 뽑아보았는데요. 자, 이 고려아연 종목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고려아연 지금 보면은 우선은 영풍의 자회사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완전히 거의 결별하는 그런 자리로 와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그동안에 경영권 승계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오랫동안 했던 그 동업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분쟁으로 인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동안 해가지고서 상당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하락을 들어오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현저한 하락세가 조금씩 꺾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돌리는 자리에서의 그 각도가 얼마나 완만하게 가느냐, 즉 쉽게 얘기해서 변동성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봤을 때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이제 상당히 강력한 추세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한 번씩 이런 하락하는 추세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곳이 꼭 한두 개씩 혹은 세 개씩 정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세나는 이 포인트를 잡고서 다시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다가 상승 전환하는 자리에서 변동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고려아연 오늘 세나의 선택으로 좋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세나가 선택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농심입니다. 자, 농심 종목 실적 65점 기록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9천억 원의 매출이 나왔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0점 나왔습니다. 자, 해외 산업의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적으로는 60점, 수급적으로는 70점 기록했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 강도는 60점, 종합 점수 63점을 기록했는데요. 이 농심 종목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농심이 지금 현재 해외 사업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회사들, 특히나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식품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 총판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또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라면이라든가 스낵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런 물건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해외에 나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들을 가지고 수출하는 것까지 해서 양쪽으로 해서 이제는 강력한 그 수급을 가지고 그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수급이 더 당겨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 가지고서 좀 더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3천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떨어졌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부터 하락 파동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세나가 지금 골라주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반등을 하면서 서서히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혹은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오늘의 이 안 좋은 장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나가 농심이라는 종목 줬고요.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이 지켜보시면서 수익 더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세나가 선택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빙그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그레 실적 75점 나왔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1,122억 원대가 나왔고요. 모멘텀적으로도 70점 아주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봄 날씨가 다가오면서 또 더위가 오면서 계속해서 오르는 주가 빙그레 주이고요. 차트적으로는 70점, 수급 또한 75점이 나오면서 높은 점수 기록했습니다. 4월 1일부터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 들어왔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신호강도 75점으로 종합점수 73점, 가장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자, 농심과 비교했을 때 빙그레가 더 좋은 종목일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 농심하고 빙그레 비교했을 때 일단 시총 자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농심이 훨씬 더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빙그레를 왜 중요하게 보고 있냐면은 빙과류 쪽에서 봤을 때 그쪽에서는 역시 농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대 회사로서 거의 뭐 과점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매출이 기반으로 잡혀 있고 그 이외에도 다른 식품들에서도 역시 어느 정도 그 이제 서서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빙그레가 계속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여름에 즉 계절주로서 어느 정도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여기를 보시면 횡보세가 꽤 오래 갔었습니다. 대략 한 7개월 정도 갔죠. 이제 7에서 8개월 정도를 가다가 드디어 이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자리를 드디어 이틀 전에 돌파를 했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오늘 하락장에서도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서 그만큼 당겨 올려가지고서는 내일 상승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런 그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다라면은 여기서 봤을 때 앞으로도 빙글에 충분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빙그레 종목 살펴봤습니다. 여름 계절주로서 강세 흐름 보이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박스권으로 행보세를 좀 보이다가 이틀 전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또 내일의 상승 의지까지 보여주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다라는 판단해 주셨고요. 이렇게 세나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나의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김성규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나의 선택에 이어서 우리 김성규 고수님의 추천 종목들 수익률 굉장히 좋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고수님께서 4월 11일에 공략해 주셨던 대성에너지 종목이고요. 이 종목 무려 상승률이 13%를 넘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13% 넘는 수익률을 주셨는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가격은 9,300원에 들어가셨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청산 가격은 1차에 1,500원, 2차에 12,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자, 이 대성에너지 종목 어떻게 수익 볼 수 있었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현재 종합에너지그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 사업이라든가 열병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가스 관련돼서 역시 LNG나 LPG 쪽 관련돼 있는 사업들, 특히 CNG 사업들도 역시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어제가 아니죠. 4월 11일에 여기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9,300원에 여기에서 들어갔었고 역시 떨어지는 자리를 보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금 이제 그 떨어졌는 것을 보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잡았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거를 보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에서 일단 잡고 난 다음에는 옆으로 좀 더 횡보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어요. 여기서는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둘째 날 금요일에는 좀 떨어졌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위험하지 않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서 올라가는 모습. 자,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휴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때 거의 뭐 끝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여기에 14.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약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 있어요. 거래량이 꽤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런데 움직임은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삐쭉삐쭉하게 위아래로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침이 많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변동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의 거래량이 몰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인데 이것이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려는 힘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물량을 받아가지고서는 다시금 요걸 가지고 더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 둘 중에 하나가 있고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누르는 경우에 가끔씩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끌어오르고 있는 주전자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보면은 이런 짧은 침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이런 급등형의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리고서는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장이 이렇게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서 5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종목 4월 11일에 김성규 고수님의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무려 3거래일 만에 13%대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우리 김성규 고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자, 당일 시초가 공략주로 고수님께서 대한전선 짚어주셨습니다. 자, 진입 가격은 12,000원 전후로 짚어주셨고요. 매수가는 13,15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손절 가격 1,500원에 짚어주셨고요. 청산 가격은 1차에 14,600원, 2차가 16,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승률 1.9%인데요. 대한전선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선이나 구리,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 특히 이제 이런 부문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한전선을 그중에서 골라서 가게 됐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도 오늘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전선주들이 대략 10% 이상의 조정을 지금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서 제가 굉장히 짧게 들어갔다가 짧게 먹고 나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처음에 제가 여기서 들어갔던 이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13,150원 여기에서 들어갔죠. 여기 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떨어졌다가 잠깐 이제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 즉 여기 윗골이 있는 이 부분에서 위에 꼬리가 있는 이 부분에서 제가 요만큼을 지금 먹고서 그러고서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13,500원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460원이죠. 그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금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코스피 지수가 이미 25포인트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즉 장이 시작하고 나가지고서는 이미 그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밑으로 하방으로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 가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하게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바로 익절을 해가지고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익절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오늘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익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초가 매매를 가능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몸에 배어가지고 하신다 그러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손절 시간과 그 다음에 손절에 대한 가격대를 정확하게 잡고서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 초반 코스피 지수가 25포인트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초가에 공략해서 1.9% 당일에 바로 빠르게 매매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같은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이렇게 시초가 매매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김성규 고수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두 번째 종목이고요. HCT 짚어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1,300원에 들어가셨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청산 가격은 11,500원에 1차, 2차는 12,500원 이렇게 짚어보았는데요. 오늘 살짝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HCT 종목 계속 홀딩해도 좋을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C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대한전선하고 완전히 판이한 움직임을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느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질척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거래가 상당히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제가 매수 들어갔던 포인트는 1,300원에 제가 매수를 들어갔었는데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선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버텨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위로
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줄쭉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들고 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여기에서는 손절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2% 이내의 손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저는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는 1.16%의 이렇게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은 날에는 당연히 손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절대 이것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도에서 피해를 막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고서 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결과 그리고 오히려 다음에 더 좋은 시간이 왔을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은 어려운 장 속에서도 마이너스 1%대 손절을 하면서 또 HCT 종목으로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하지만 대한전선으로 시초가를 빠르게 공략해 1.9%대 수익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성규 고수님의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대한전선 같은 4월 11일에 공략했던 이 대한전선 13%의 수익률을 줄 수 있었던 종목 김성규 고수님과 함께 하시면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히든 종목도 이 종목처럼 10% 넘게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자 고수님 오늘장 히든 종목 힌트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온트레이딩 AI의 새로운 히든 종목 제가 드린 히든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유에너지 그다음 정유화학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서 여러분들 이 정도면 대충 감을 좀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기 에너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화석연료 전반을 종합 관리하는 회사이다. 한마디로 석유회사, 그다음에 가스회사,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화석 연료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합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석 연료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나왔던 말씀드렸던 석유, 그다음에 가스, LNG, CNG.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터미널유 그래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대형업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같은 이런 단체인데요. 그럼 이런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떠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그것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뛰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다. 즉 그런 종목이란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차트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하락 추세를 지금까지 쭉 만들어 오다가 그 여기에서 바닥을 일단 두 번 다지는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한번 튀어오르려고 두 번을 노력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반전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즉 그만큼 해가지고서는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한마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잡고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형 바닥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서 형성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전에 있던 이 자리, 이전에 있는 이 두 개의 봉우리가 있던 이 자리, 투픽을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가려는 자리에 있고 여기에서 추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봤을 때도 좀 어느 정도 좀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나의 선택으로 무더위에 웃는 빙그레 종목 살펴봤습니다. 실적 75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1,122억 원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더워지는 날씨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름 계절주로 강세 가능하고요. 또 박스권을 횡보세를 돌파를 하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또 내일의 상승 의지를 보여줬던 종목으로 오늘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으로 대성에너지 13%대 수익률 봤습니다. 4월 11일에 9,300원에 공략을 해주셨고요. 3거래일 만에 무려 13% 수익 확인해봤습니다. 거래량 보고 매수를 하셨고요.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었지만 무려 13%대 수익을 보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마지막 바닥 다진 정유주 살펴봤고요. 정유화학 에너지 관련 종합관리회사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김성규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